부산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거돈은 문재인과 굉장히 친한 인물입니다. 갑자기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 심리로 21일 열린 오거돈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취업 금지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검찰의 5년간 취업 금지 요청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횟수나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한 검찰은 피해자 2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태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 비용을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부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있던 자리에서 추행한 게 아니라 일단 집무실로 불러놓고 추행, 일단 관용차에 태워놓고 추행.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기습추행입니까? 변호인이 최선을 다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변호하느라 고충이 참 크겠습니다. 오거돈 변호인 측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오거돈의 현재 건강 상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은 올해 만 73세로 전신마취로 위암 절제 수술을 했고 이어 2018년 신장암 절제 수술까지 2번의 암 수술을 했으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밤에 잠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암 수술을 2번이나 하신 분이 성적인 혈기는 왕성하셨나 본데 가해자의 심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이면 피해자의 심신은 얼마나 더 쇠약해졌을지 오거돈 측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나 봅니다. 오거돈 변호인은 또 병든 노인이 미친 행동을 한 것으로 여겨 용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병든 노인이 병든 노인다웠더라면 용서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병든 노인이 병든 노인답지 않은 미친 행동을 수차례씩이나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변호인 측은 용서를 구하면서 오 전 시장이 가벼운 치매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A씨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후 병원에서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성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린 것인가 라고 치매증 변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 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라며 무슨 생각으로 하는 주장인지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또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굳이 저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오 전 시장 측의 우발적 기습추행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문재인의 절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오거돈에게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의 성추행 소식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위원장이 치킨집에 치킨을 먹으러 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발 성비위 사건의 끝은 없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성추행 사건으로 더불어 만진당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민주당인데 해당 지역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슬그머니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위해 당에서 내보낸 것까진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가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더욱 거세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CCTV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내 지역위원장 A씨는 지난 9일 손님 주재의 식당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홀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B씨 주변을 알짱알짱거리더니 아르바이트생에게 손을 뻗어 허리 아래쪽을 더듬어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똑바로 잘 걸어 다녔으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니 민주당은 단체로 물러난 것도 모자라 단체로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발 방지를 이야기하고 지난해 이해찬 전 대표는 성인지 감수성 의무교육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아무런 실효성 없음이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다시 민주당입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해 불구속 기소되었고 서울 강동구에서는 구의원이 음란 행위와 불법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구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읍시의원도 있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약속한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황골 탈퇴의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성추행 소식 마지막으로 한 건 더 전해드립니다. 공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이번에는 현역 육군 대령이 여군 부하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에서 성비위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도 참 충격적인데 대령에게 성추행을 당한 부하 여군은 4명에 달합니다. 육군 모 부대 소속 A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같은 부대의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부대 지휘관이던 A대령의 성추행 사실은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됐는데 해당 부대는 지난 4일 A대령을 보직 해임시켰습니다. 해임된 지 17일이나 지나고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국방부에서 이 사태가 알려지지 않도록 아둥바둥 안간힘을 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군 성추행 사건이 터진 상태에서 육군까지 터지면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국방부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육군은 모 부대 간부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육군본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며 해당 간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국선 변호사 등을 따로 선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대는 피해자들이 변호사 선임을 원치 않았으며 양성평등센터와 법무실 여군 장교가 상담과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여중사 사건 당시 남성 변호사가 붙여져 비난이 일었던 사례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